그냥 공식 외워 이러고 말까? 여기를 설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19쪽에 있는 이 노란색 네모 이 공식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생각열기를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x제곱, 하나는 2x, 하나는 x제곱 플러스 2x. 세 가지의 함수가 나오고요. 뭐 x제곱 포물선이죠. 이차 함수 중에 제일 쉬운 모양. 그리고 2x 직선이죠. 그리고 y는 x제곱 플러스 2x. 얘도 포물선인데 얘네 세 개를 왜 예시를 들었냐? 포물선 쉬운 거, 2차 함수 쉬운 거, 1차 함수 쉬운 거 예시를 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얘네 둘을 더한 형태죠. 근데 왜 이런 예시를 들었냐면 이런 사실이 성립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 우변을 보면은 좌변이랑 우변이랑 어떤 계산의 차이가 있다. 좌변을 보면은 이제 fx랑 gx, 얘는 fx고 얘는 gx라고 할 때 얘는 이제 f 플러스 gx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좌변은 fx랑 gx를 덧셈을 먼저 해. 함수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한 거죠. 근데 이제 우변은 극한부터 취한 겁니다. f에 대한 극한 계산, g에 대한 극한 계산, 극한 계산을 각각 먼저 한 다음에 더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계산 순서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똑같이 해. 예를 들어서 좌변이랑 우변은 둘 다 덧셈도 하고 극한을 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계산 순서가 다른 거죠. 계산 순서가 꼭 중요하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양변이 했던 계산이 똑같다고 해서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순서 다른 게 뭔 상관이야. 똑같이 덧셈하고 극한했잖아. 같은 거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같지만 그게 당연히 같다는 건 아닌 거야. 그런 과정이 꼭 항상 성립한 예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이 덧셈을 하고 극한을 했어. 덧셈을 하고 극한을 했지만 순서가 다르죠. 얘는 함수를 먼저 더하고 극한을 한 거고 얘는 극한을 먼저 하고 덧셈을 한 거야. 근데 얘네가 운이 좋게도 최종 결과값이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좌변을 위에다가 써봤고 우변을 아래다 써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좌변의 과정은 fx 더하기 gx를 먼저 했더니 x제곱 더하기 2x가 나오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x제곱 더하기 2x 극한을 구한다. 어디로 가냐? 근데 이게 얘 사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극한을 따질 때는 함수 그래프를 그렸죠.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좀 빨리 그리면은 얘는 뭐 완전 제곱식을 묶어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어.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꼭지점을 하는 이런 포물선이 나오겠다. 근데 여기서 x를 1로 보내라 이거죠. x를 1로 보내라. 근데 여기 뭐 끊겨있는 그런 변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대입하는 값이 바로 나온다. 1 대입하면 3이거든요. 그래서 x가 1로 가까워질 때 3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극한은 3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좌변을 먼저 계산해 본 거예요. 좌변을 계산했을 때 3이 나온다. 근데 우변도 과연 3이 나올까 이거지. 우변은 반대로 이거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에요. 반대로 우변은 극한 계산부터 먼저 하고서 덧셈을 한 거죠. 여기에 써놨어. 아까 한 거는 함수를 더한 다음에 극한을 한 거고 이제는 극한을 먼저 하고 덧셈을 하는 건데 극한을 먼저 해볼게요. 극한 계산 fx에다가 리미트를 먼저 하고 gx에다가 리미트를 먼저 한다. 근데 fx는 x제곱이었고요. gx는 2x였죠. 근데 얘네도 사실 그림을 그려야 되긴 하는데 생략할게. 이거 어차피 그려봤자 어떤
이어지는 선이 나오지. 그래서 결국엔 그 극한값을 찾을 때 아까 우변했을 때도 좌변 계산했을 때도 그냥 대입했잖아. 그래서 그냥 대입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2가 나온다. 그래서 극한 계산 먼저 했지. 2라는 값을 극한 계산 먼저 했고 이제 덧셈을 하니까 3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이 함수 덧셈을 한 다음에 극한 계산을 먼저 하고서 덧셈을 한다. 얘네가 원래 같은 계산이 아니야. 원래 무조건 같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이런 극한의 경우에는 이 순서에 상관없이 같은 값이 3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 덧셈만 살펴봤는데 책에 여기 18쪽 아래쪽 보면은 한편하고서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나오죠. 이게 덧셈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함수 곱셈을 먼저 하고 극한을 계산하는 거랑 극한을 계산한 다음에 그 극한값을 곱셈하는 거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의 순서가 바뀌어도 성립하는 예시가 덧셈만 있는 게 아니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그 계산 먼저 하고 극한을 하나, 극한 먼저 하고 계산하는 거나 항상 결과가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 아래쪽 얘기는 곱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수 곱셈 먼저 하고서 극한하는 거랑 극한 한 다음에 극한값 곱셈을 나중에 하는 거랑 그것도 똑같다. 값이 같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성립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1, 2, 4, 5번에서 동그라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fx의 as의 극한을 알파라고 하고 gx의 as의 극한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1, 2, 3, 4, 5번의 성질들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좀 확대해볼까?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함수를 먼저 더하고 극한을 하는 거나 극한을 먼저 하고 덧셈을 나중에 하는 거나 결과가 똑같다. 2번은 뭐냐? 이게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어도 성립한다. 빼기부터 하고 극한하는 거나 극한 먼저 하고 빼기를 나중에 하는 거나 똑같다. 4번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5번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3번은 좀 특이한 경우야. 3번은 1, 2, 4, 5번은 이해했나요? 얘네가 어떤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당연히 성립하는 게 아닌데 극한 계산에서는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왜 당연하지 않냐고 그걸 느끼기 가장 좋은 예시가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딴 반에서 시그마 얘기가 나와서 좋은 예시 같더라고. 시그마 때 이거 뭐냐 여러분 언제 배웠나요? 시그마? 저번 학기에 배웠죠? 보면은 극한뿐만 아니라 시그마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질이 있었어. 이 윗식이랑 아래식이 똑같댔다. 이런 걸 이제 수열의 단원에서 시그마 배우면서 배웠는데 윗식은 수열 더하기 먼저 하고 AB 먼저 더하고 시그마를 한 거야. 그리고 아래식은 시그마부터 하고 AB 더하기는 나중에 한 거야. 근데 얘네 둘이 똑같았지. 곱하기, 빼기도 이거 성립하지 않았나요? 얘를 그대로 빼기로 바꿔도 성립하지 않았나? 시그마 성질 때 AB 더하기 먼저 하고 시그마 한 거랑 시그마 먼저 하고 AB 더하기 나중에 한 거랑 똑같았지. 빼기부터 하고 시그마랑 시그마 하고 빼기 나중이랑 똑같았죠. 근데 그러면 이거 곱하기랑 나누기도 당연히 되겠구나 하는데 그거 아니었잖아. 시그마 땐 이게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수학에서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계산 순서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곱하기를 먼저 하는 애랑 곱하기를 나중에 하는 애랑 결과값이 어때? 시그마의 경우는 달랐지.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단 거야. 사실은 원래는 중요한 건데 이 극한에서는 운이 좋게 다 같은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극한이랑 계산을 순서를 바뀌어도 다행히 값이 안 변한다 이거야. 얘가 운이 좋은 거야. 시그마가 원래 정상이고. 그래서 시그마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 2, 4, 5번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고요. 3번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동그라미 3번을 사실 4번의 이론으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 4번을 한번 써볼게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4번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노란색 네모 안에 4번. 이건 뭐냐면 함수 계산을 먼저, 함수 곱셈을 먼저 해요. 예를 들면은 fx 더하기 gx 곱하기 함수 곱하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건 곱하기 먼저 하고 극한을 한 거지. 근데 내가 아래다 쓸 건 뭐냐면은 극한을 먼저 계산해. 극한을 먼저 계산해요.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윗식이랑 아래식의 차이 알겠어? 윗식은 함수 곱하기 먼저 하고 극한을 하는 거야. 근데 아래식은 극한을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하는 거야. 계산 순서가 다르죠? 근데 얘는 운이 좋게도 결과는 똑같았다. 그게 4번의 내용이지. 여러분 이게 4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4번의 내용은 함수 fx가 상수함수여도 성립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함수를 상수함수로 바꿔도 성립해야 되잖아. 상수함수 C라고 바꿔볼게. 이렇게.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상수함수 C, 결과가 뭐예요? 그냥 C죠? 그냥 C 아닌가요? 그냥 C죠?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GX나 C 곱하기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나 똑같다. 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로만 보면은 이렇게 극한 안에 상수 C가 있으면 그건 밖에 나와도 상관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식이 성립하니까 이 4번을 통해서 3번식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 2, 3, 4, 5번 다 의미 이해했어요? 1, 2, 4, 5번은 이제 사칙연산에 대해서 그 계산의 순서가 바뀌어도 극한의 값이 상관없다. 똑같아진다는 뜻이고 3번은 그 곱하기 4번이 곱하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곱하기 했을 때 fx나 gx를 상수함수로 바꿔줬기만 하면 3번도 성립한다는 게 나오죠. 근데 3번은 시그마 때도 성립했다 안 했다? 3번 내가 여기 뒤에다 한 번 더 썼는데 시그마로 한 번 더 써볼게. 이거 복사할 필요는 없었나? 시그마 때 잘 기억해봐라. 시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시그마 AK C 곱하기 AK가 있었다. 근데 이거랑 똑같았던 게 뭐다? AK 시그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수 C를 곱한 거. 얘랑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 상수 C를 안에 넣었던 걸 밖으로 뺄 수 있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시그마 배울 때도. 이게 극한에도 있다. 이거 남겨두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식을 배울 때 중요한 거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1, 2, 3, 4, 5번 보면은 5번에는 좀 복잡하지 않나? 1, 2, 3, 4에 비해서 5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5번이 나누기잖아요. 나누기에 좀 더 부과되어 있는 설명이 보이지 않나요? 뭐라고 써있다? 뭐라고 써있다?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나? 왜 당연하죠? 왜? 분모가 0이 아니다는 어느 한 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랑 같이 하는 수업에선 그냥 분모가 항상 0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네 나머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여기에서만 내용은 아닌데, 여기 단원의 이 성질을 배울 때 좀 유난히 많이 헷갈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원래 수학적 성질 뭐 공식 같은 거 이런 거 배울 때 그 공식이 성립하는 조건을 잘 알아야지. 그 조건 안에서만 공식을 써야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좀 그걸 생소하게 그걸 좀 우리가 깊이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틀리기 쉬운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을 먼저 풀어줄까? 그래서 여기에서 성질, 그러면 내가 설명 안 해줄 테니까 이 공식을 어떤 때에만 써야 된다, 어떤 때는 쓰면 안 된다, 이거 알 수 있을까? 힌트는 바로 여기 줄입니다. 이 내용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수학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다른 이제 문과 과목에 비해서 내용 자체는 적어.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 뭐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돼. 이 첫째 줄의 의미가 뭔지 알까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1, 2, 3, 4, 5번의 공식을 두 함수가 있고 fx, gx가 있다. 그냥 함수가 있으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라고 하고,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했죠. 여러분, 이 리미트를 했을 때 항상 실수가 나오나요? 어떤 실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 그러면? 리미트를 했을 때? 이 극한을 했을 때 실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배운 것 중에? 그런 것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알파, 베타가 실수란 얘기는 이제 fx, gx가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 2, 3, 4, 5번의 공식은 수렴할 때만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 자체를 이건 수렴할 때 써야 돼. 수렴할 때만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구나. 수렴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를 문제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얘를 좀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등식 중에 틀린 게 있어. 나는 이거를 좀 거꾸로 아니다, 이대로 써볼게요. 자, 그럼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x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극한을 열심히 배운 애들은 이거 보는 거지. 이거 fx랑 gx 있으면은 이거 한 번에 묶어서 곱하기가 안으로 들어가도 된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어. 수렴할 때만 쓰라고 했어. 이거 여러분, 지금 얘가 수렴을 안 하죠? 얘는 0으로 수렴하지. 이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근데 얘는 수렴하지 않죠. 발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원래 쓰면 안 돼.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면 거짓말쟁이죠. 선생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s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x 이렇게 써도 된댔어요. 누가? 지가.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된댔어. 그러면 이거 봐봐. x분의 1 곱하기 x가 뭐지? 1이잖아요. 분모분자 똑같이 x니까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이거 뭐지? 1. 1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틀렸냐면, 여기 등호가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번 성질, 4번 성질을 쓴 거야. 이거 곱하기 먼저 하고 극한하는 거나 극한하고 곱하기랑 똑같대요. 그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안 그랬거든. 수렴을 할 때만 쓰라고요. 수렴을 할 때만. 여기 지금 수렴을 안 하죠. 얘는 수렴을 하는데 얘는 수렴을 안 하죠. 그래서 이 극한 먼저 하고 곱하기 한 거랑 곱하기 한 다음에 극한한 게 같아요. 그 성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x를 넣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라. 여기에 는이라고 써있는데 이 는이 아니라 는이 아닙니다. 이렇게 x를 쳐야 돼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세요. 이 성질이 함부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 이유를 말해라. 왜냐면은 그거는 각각 fx랑 gx가 다 수렴할 때 얘기고 수렴하지 않으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실제로 그러면 얘는 1이 아닌가요? 여기 여러분 봐봐.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등호가 3개 있잖아요, 여러분. 등호가 3개 있으면 여기 맨 첫 번째 항. 여기는 맞아. 얘네 3개 다 1이 맞아요. 1, 1, 1이 맞아. 그럼 여기 맨 왼쪽에 있는 항, 얘는 몇일까? 틀렸다는 건 1이 아니란 뜻이잖아. 얘는 몇일까요? 그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 오류인 겁니다. 얘는 사실 무한대지? 이건 잠깐만. x가 극한값이 없네. 무한대도 아니야, 심지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0 플러스로 바꾸면 답이 있겠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대답해보자. 이건 어떨까? 난 이해시가 더 좋은데. 그러면 이거 등호로 바꿔도 될까? 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러면 얘 뭐야, 얘? 나는 문제 3번보다 이렇게 좀 예시를 바꿔서 얘기해볼게. 이거 뭐야,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 x분의 1을 우극한 해봐. 0 우극한. 양의 무한대죠? 이렇게 쓸게. 그러면 여기 리미트 x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x. 이건 몇이다? 0이다.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0이 뭐야? 이거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어떤 숫자가 아니야,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고? 뭐다? 숫자가 아니라 뭐다? 기억이 안 나나요? 내가 강조를 안 했나? 상태다, 상태. 무한대 처음 배울 때 어딨냐? 이 무한대를 실수라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계산에 쓰이는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계산 자체가 안 돼. 뭐 이렇게 썼겠지만 이걸 이게 어떤 값이 나온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에다가 수를 이 곱하기라는 거는 숫자랑 숫자를 곱하는 건데 얘는 0은 숫자지만 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유의해서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수학적 성질을 배울 때 조건을 잘 봐라. 그 1, 2, 3, 4, 5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잘 봐서 그 경우만 써라. 수렴할 때만 쓰란 얘기거든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얘가 성립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문제 1번이랑 문제 2번 한번 보기를 풀어주는 게 좋나? 보기 동그라미 1, 2가 있는데 얘네 풀어줄까요? 문제 1, 2번 바로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문제 1, 2번 풀어보세요. 이제 좀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짝수번만 풀어줄게요. 해볼까? 이런 극한값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우리가 원래 저번처럼 풀려면은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를 계산해야죠. 이 함수를 계산해서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린다. 얘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이 어떻게 가는지 화살표를 따라서 살펴보는 건데 좀 미리 말하자면 얘가 이제 끊긴 함수가 아니거든요. 끊겨있는 함수가 아니라서 사실상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얘네 각각의 극한이 있을 거다. 얘네 각각의 극한이 있을 거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2x 플러스 1을 리미트하는 거랑 x제곱 마이너스 3을 리미트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얘네 각각의 극한을 구하고 곱해도
값이 똑같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 동그라미 4번인가 그 성질이죠. 곱하고 극한한 거랑 극한한 다음에 곱하고랑 같다. 근데 다만 그 성질은 언제 써야 된다? 언제만 쓸 수 있다? 이 각각이 수렴할 때는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실제로 각각이 수렴하나요? 원래는 사실 여기 등호를 쓰면 안 돼, 아직은. 아직은 등호를 쓰면 안 되는데 2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의 극한을 보냈을 때 극한이 존재하나요? 이거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안 끊겨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극한으로 있겠지? 그리고 얘도 포물선이고 안 끊겨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 뭐야?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바로 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마이 그래서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는 얘를 계산해서 이거 그래프 구하고 마이너스 1로 화살표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질을 배웠으니까 얘네 각각을 쪼개서 각각이 극한 값이 있네? 그러면 얘네를 각각을 쪼개서 극한을 계산한 다음에 곱셈을 해도 원래 놈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라는 답이 나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대입을 하는 게 사실 극한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단 조건은 이제 함수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함수가 끊겨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대입을 하는 게 극한값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다항식 항들이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면 4번을 그 다음 짝수번만 풀어줄게. 4번 문제를 본다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인데 봐봐. 이 분자식이랑 분모식은 서로 나눗셈으로 이어져 있지. 그리고 분자식만 본다면은 x제곱이랑 4x랑 5의 서로의 항들의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져 있고 분모식도 x랑 3이라는 두 항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얘네의 극한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극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면 된다. 마이너스 2의 제곱. 왜냐면 x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가까워지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4x는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얘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분모를 x-3을 x는 2로 가는 극한을 계산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극한을 또 계산을 따로 하는 거야. 얘 극한을 따로 계산하고 얘 극한을 따로 계산을 했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면 얘분의 얘를 해주는 게 바로 답이 되겠다.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면은 존재할 때만 쓴다 했어. 아직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계산해봤어. 이 밑식을 계산해보니까 x 플러스 3의 극한을 계산하라고? 그때 그렇게 배웠죠? 이렇게 더한 거에 극한을 하는 거나 x극한을 하고 3극한을 한 다음에 더한 거나 똑같지. 그래서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극한 마이너스 2죠. 3에다가 3만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 플러스 3이죠. 이게 바로 분모의 극한이지. 분자의 극한도 계산해볼까?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극한인데 얘는 x제곱만 극한을 계산해. 4가 나오죠. 4x의 극한만 계산해. 4, 2, 마이너스 8이죠. 5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 5죠. 얘네가 각각이 수렴하니까 각각이 수렴하면은 얘네 가지고 뺄셈을 하는 극한이랑 똑같지. 분자의 극한은 이렇게.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뭐다? 분모는 1, 분자는 4 빼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7이 된다. 그래서 답은 7이 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복잡한 거를 뭐 이렇게 쉬운 걸 복잡하게 설명했냐? 사실은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답이야. 지금 이 과정을 내가 좀 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만을 써야 돼. 이렇게 분수 형태의 극한은 정리하자면 얘 극한 따로, 분모 극한 분의 분자 극한으로 따로 쓸 수 있다. 각각이 분모 분자가 수렴한다면. 근데 다행히 수렴했죠. 분모는 1에 수렴했고 분자는 7에 수렴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분모만을 보더라도, 분자만을 보더라도 또 극한 성질을 썼어야 됐지. x 더하기 3은 어디에 수렴한다? x의 수렴값 더하기 3의 수렴값에 수렴했다. 분자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식의 수렴값이 어디에 수렴했다? 얘 수렴값 빼기 얘 수렴값 빼기 얘 수렴값에 수렴했다. 그래서 계산을 일부러 이렇게 장황하게 한 겁니다. 원래 성질대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냥 이 과정을 정리해서 다시 말한다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 그 모든 극한을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느냐?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분모가 0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나오든지 무한대가 나오든지 그런 경우는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면 돼. 지금 이 성질을 그냥 쓰면 되나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써도 돼. 그래서 문제 1번의 경우는요, 다행히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안 나와. 다 수렴을 해. 특히나 분모의 상황에서는 분모는 0에 수렴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상황도 안 나타나. 그래서 문제 1번은 사실 이 4개의 문제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극한을 계산하고 있지만 그냥 대입 문제야. 문제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뭐냐면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둘 다 2로 갔을 때, x가 2로 갔을 때의 극한이야. f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g의 극한은 3일 때 얘네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옮겨서 보겠습니다. g-2f g-2f의 극한을 볼게요. x가 2로 갈 때 gx-2fx의 극한이 뭐냐. 이게 뭐냐면은, 근데 얘네 g랑 f가 각각이 수렴한댔죠. 여기 조건에서 그랬잖아. 마일이랑 3이란 얘기가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fx도 수렴하겠네. 상수배 해도 수렴한다며. 3번 성질.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쓸 수 있다. 얘는 어떻게 쓰냐면 g만 극한을 계산해요. 그리고 EF만 따로 극한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해요. 위 결과나 이 아랫줄의 결과나 똑같지? 이 계산이 유지된다고 했잖아. 빼기 극한이랑 극한 빼기랑 똑같다며. 근데 앞에서 조건식에서 나왔듯이 gx의 극한이 뭐다? 3이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fx의 극한이 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fx는 극한이 뭐다?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2를 서로 빼기 여기 있네. 빼기 해주면 된다. 3 빼기 마이너스 2. 그래서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수식이 복잡하게 있네. 사실은 분수식도 똑같아. 수렴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수렴값이 유지가 돼. 다만 분모가 0인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수식이 있네요. 분자는 fx 더하기 3gx고요. 분모는 이렇게 괄호가 있구나. fx의 제곱이다. 이 극한이 뭐냐? 근데 우리 나눗셈도 쪼개져서 쓸 수 있다고 했지. 뭔 소리냐면 분자만 따로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거야. 분자만 따로 극한을 계산하고요. 여기서도 분모만 따로 극한을 계산하는 겁니다. 분모 극한분의 분자 극한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다. 단 얘네가 극한이 존재한다면.
근데 사실 내가 등호를 바로 써보는데 원래는 바로 쓰면 안 돼. 근데 얘네가 분자도 각각, 분모도 각각 극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써본 거야.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분모는 어떻게 되냐? fx가 지금 마이너스 1에 수렴하지. 그러니까 fx 곱하기 fx는 어디에 수렴하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겠죠? 이거 0이야 아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써도 돼. 수렴하네. 그리고 써도 되고. 그리고 분자는 fx 더하기 3gx는 어디에 수렴하냐? fx의 수렴값 마이너스 1 이랑 3gx의 수렴값 뭐다? gx가 3이니까 3gx는 9겠죠? 3gx의 수렴값 9를 더한 거에 수렴하겠다 이거지. 분자는. 분모랑 분자 각각이 수렴하나요? 각각 수렴하고 분모의 수렴값이 0인가요? 0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분모 극한분의 분자 극한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래서 이 계산을 이거 등호 성립 아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다. 근데 성립하는 애. 성립하고요. 이거 계산 마저 하면 되겠다. 1분의 8. 그래서 답이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 문제 2번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냐? 1분만 더 할게. 이거 그냥 gx-2fx인데 gx가 3에 수렴하잖아요. 3.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1에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렴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쓸 때 내가 이 성질을 써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해라. 수렴을 할 때만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눗셈 그 마지막 공식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고 괄호 2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괄호 2번도 여러분 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여기로 써도 돼. 그 대신에 아까 말한 이 공식을 써도 되는지 조건만 잘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문제 3번 아까 했고 예제 1번 다음 시간 예제 1번부터 할게요.